런던에 있는 어느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보이는 외국인 남자 한 명이 어딘가 모르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굳이 못 사는 한국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래도 한국은 치안이 좋다고 하니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친구 한 명이 불만을 토로했던 친구를 다독이는데요. 며칠 뒤 한국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있었지만 불만을 토로했던 남자는 한국에 가기 전보다도 표정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과연 이 남자에게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국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타일러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한국으로의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는 방학 기간에 신청자를 모집해 학생들이 좋아하는 곳으로 여행지를 선정하고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아서 한국으로 여행지가 결정되었죠. 예전에도 가끔씩 이색적으로 여겨지는 아시아 국가 중 일본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이야기는 들어왔는데 한국으로 여행지가 결정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여행을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임에도 최다 인원이 몰려서 의아했어요. 저는 친구들과의 여행은 처음 가는 것이기에 여행을 떠난다는 것만으로도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특히 이번 여행은 친구들과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행이기에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가난한 아시아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한국에 가기 전부터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에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친구들에게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닌 몇몇 친구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비슷한 반응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수의 친구들은 한국 문화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말하면서 한국이 선진국의 나라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고 여행하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발전이 잘 되어 있는 나라라며 믿기 힘든 소리를 했어요.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나라 자체가 선진국이라는 생각은 안 했죠. 그저 문화를 좋아하니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이미 여행지는 결정이 났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친구들과 비행기를 탑승해서 한국에 도착하기 직전까지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그 순간 도저히 제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당연히 영국이 한국보다 못 살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상식 자체를 붕괴시키고 말았어요. 영국 공항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 내부가 너무나도 쾌적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나라들의 공항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나라의 국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곳인데 이렇게 커다란 규모를 가지고 있고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한국을 처음 온 친구들 역시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하나같이 다들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기 바빴습니다. 신기하게도 인천공항은 제가 경험해본 다른 나라들의 공항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인천공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율이 한국인들보다도 많다는 느낌을 받고 몇몇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매우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었는데요. 자연스러운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긴 저는 근처에서 한국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외국인 남성에게 다가가서 한국에 몇 번이나 여행을 왔는지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좋은 점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했죠. 스위스에서 왔다던 외국인 남성은 한국 여행은 무수히 많이 왔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소리를 해왔어요. 그리고 한국을 여행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가 뛰어나서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처음 한국을 경험해 본다면 그야말로 동화 속에서나 꿈꿔왔던 세상이 보일 거라며 웃어 보였죠. 그렇게 저희는 인천공항을 벗어나 한국의 수도인 서울로 이동을 했는데요. 이미 공항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는 발전이 잘 되어 있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처음 본 서울의 모습은 현대적인 건물들이 사방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엄청난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도시의 발전된 모습에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놀랐던 건 한 시설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신기하게 생긴 외형의 모습에 무언가를 파는 상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알고 보니 버스정류장에 있는 쉼터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곳은 마치 호텔 로비에 있는 것처럼 고급스러웠는데 누구나 무료로 쉬다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내부로 들어가려고 앞으로 다가가니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 있었고 천장에는 고급형 에어컨이 떡하니 달려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충격적이게도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버스 운행 및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건 물론이고 디스플레이 모니터를 통해서 정보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밖은 제법 쌀쌀했는데 내부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며 아늑하고 포근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쉼터의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계들과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정화하는 장치가 있고 밖의 미세먼지 상태와 내부의 미세먼지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고 위급한 사람들을 위해 심장 제세동기와 비상벨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물론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 그리고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스마트 의자가 있었다는 점인데요. 의자에 핸드폰을 두면 알아서 충전이 되는 시스템인데 심지어는 온열 기능까지 있어서 의자가 따뜻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시설물들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대단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아야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걸까 싶으면서도 혹시 강력한 법이 존재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까지 생겨날 정도였죠. 아마 영국에 이와 같은 첨단 시스템들을 거리에 설치한다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전문 터리범들이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키오스크, 에어컨 그리고 의자까지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갈 거예요. 저와 친구들 모두 첨단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감탄하면서도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한 분에게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서울 곳곳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쉼터는 수십 개가 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에도 설치된 곳도 많다며 그리 놀라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영국의 버스정류장은 버스정류장이라는 표시만 해놓고 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는 곳도 많고 가장 큰 도시인 런던에서조차도 디지털 전광판조차 없는 정류장이 허다한데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쉼터를 만들어서 이런 첨단 시스템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공항을 처음 봤을 때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발전이 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도심의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휴식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으니까요. 서울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영국보다도 편리한 시스템들이나 교통 인프라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어느 곳도 낙후되어 있는 곳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대중교통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 차가 없더라도 어느 곳이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점이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도 너무 부러운데 물가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가격은 너무나 저렴했어요. 심지어 환승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철과 버스를 같이 이용해도 똑같이 적용되었죠. 길거리 곳곳에는 편의점들을 쉴 새 없이 마주칠 수 있고 대형마트나 백화점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는 쉽게 볼 수 있다는 소리에 곧바로 휴대폰의 와이파이를 확인해 본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와이파이를 켜니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 연결 목록이 수십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비밀번호가 안 걸려 있는 와이파이도 많았다는 게 신기했어요. 신호가 강한 것도 있었고 약한 것도 있었지만 수십 개가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으니까요. 한국을 여행해봤던 한 친구는 정말 놀라운 건 밤이 되어야 알 수 있다며 밤에 나가서 구경하면 더욱 재밌을 거라며 기대해도 좋다고 했죠. 영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한국은 치안의 수준이 매우 뛰어나고 늦은 밤이 되어도 낮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완전하게 믿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런던보다는 좋겠지만 그렇다고 낮과 똑같은 환경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영국은 지역별로 치안 격차가 큰 편이긴 하지만 대도시 요운가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갱들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낙후 지역은 특히 위험하기에 대도시는 치안이 별로 좋지 않고 오히려 규모가 작고 시골인 지역이 치안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치안 수준이 영국 시골 지역의 치안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밤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숙소에서 나왔는데 놀랍게도 길거리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리에 많은 불빛이 반짝거리며 수많은 상점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낮보다도 오히려 사람이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영업 중인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신기한 장면들을 목격했는데 말로만 들어왔었던 한국인들의 행동을 보았죠. 한국인들은 카페 테이블에 자신의 소지품들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를 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국인들이 무리를 지어서 단체로 카페에 오더니 빈자리에 핸드폰을 하나둘씩 올려놓더니 주문을 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행동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핸드폰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나 가방 그리고 지갑까지도 올려놓고 자리를 비웠죠. 그리고 지금 있는 카페가 24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와서 늦은 밤 친구들과 길거리를 걸어다니며 자유로움을 느꼈는데요. 확실히 많은 상점들이 영업하고 있으니 거리가 밝았던 건 물론이고 분위기 자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이나 되었을 법한 아이 혼자 밤에 길을 지나다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아이는 비싸 보이는 핸드폰을 하면서 앞을 보지도 않고 걸어다녔죠. 여자들도 혼자서 아무렇지 않게 어두운 골목을 들어가곤 했어요.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소매치기를 당할 거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자연스럽게 넣고 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많은 친구들이 한국으로 여행지를 선택한 것인지 그제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나자 결국 한국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던 저와 몇몇 친구들은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인 서울만 구경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인천의 송도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마치 영화 속 스크린에서만 볼 법한 녹지 공간과 빌딩들이 서로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강의 모습과 조화로움을 보고 있으니 저와 친구들은 자연스레 감탄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죠. 강에서는 한국인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보트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울보다도 오히려 이곳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요트와 비슷하게 생긴 보트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근처에 있는 한국인에게 다가가서 저 보트의 정체가 무엇인지 물어보니 바로 수상택시라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그리고 보트가 떠다니는 곳은 강이 아닌 인공수로라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야 이런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까 가늠조차 되지 않았어요. 저와 친구들은 수상택시를 이용해 보기 위해 승강장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으로 걸어가는 내내 이곳은 정말 평화롭다는 생각이 들며 한국인들의 여유로운 표정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들도 여유로운 표정으로 공원 내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수상 택시의 요금은 생각보다 너무 저렴했는데요. 관광객을 상대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이동 수단으로도 사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택시 금액보다도 더욱 저렴할 뿐만 아니라 내부는 쾌적하고 빠르기까지 했죠. 도심 내의 공원 안에는 한옥으로 만들어진 카페도 있었고 도시 역사관도 구경할 수 있었는데 그곳은 인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볼 수 있는 곳으로 퀄리티가 높은 정교한 모형으로 도시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모습 속에서도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이 한국 말고 과연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는 나라가 없었어요. 한국 여행을 하며 단 한 번도 길거리에 노숙자를 본 적이 없었고 거리는 항상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하며 식당의 위생은 놀라울 정도로 청결합니다. 한국 음식도 제 입맛에 맞아서 먹는 음식마다 맛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인들에게 무언가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단 한 명도 저희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이런 나라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후회될 정도로 한국 여행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어요. 수도인 서울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전체적으로 발전된 곳이 대부분이라 중소도시를 여행해도 도시의 인프라가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한국을 여행했던 친구는 부산에서는 더 좋은 경험을 했었다고 말해오고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라고 말을 하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가보라는 소리까지 했죠. 그렇게 한국 여행 마지막까지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영국으로 돌아왔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오고 부모님과 주위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며 들었을 정도로 표정이 좋지 않았고 상실감에 빠져서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꿈만 같이 느껴지며 영국으로 돌아오니 더욱더 비교가 되어 한국으로 가고 싶어졌거든요. 결국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에서 유학을 하고 싶다고 간절하게 말했고 허락을 받아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은 한국어를 따로 배우고 공부하고 있고 제가 한국의 홍보대사가 된 듯 주위 사람들에게 한국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는 살기 좋고 치안도 안전한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한국을 경험해본 이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기에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의 삶이 너무나 부러울 따름이에요. 저도 하루빨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오길 오늘도 꿈꾸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